무엇이든 물어보셈. 청소년 사이버 폭력 어디서부터 어떻게 막아야 할까?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박사방, N번방 사태가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사이버상에서 처음엔 굉장히 사소하게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무슨 악마의 속삭임 이런 얘기로도 불려지고 있는데 온 국민을 패닉으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사이버상의 범죄 그리고 폭력 문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시대의 사회적 해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이버 폭력의 위험성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오늘 프로그램 잘 보시면서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우리 선생님 그리고 변호사님 이야기 통해서 확인하시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최근에 접하셨죠 이런 사건? 네, 전 너무 놀랐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10대들이 연루돼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님도 뉴스 보셨죠? 예, 저도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사건 담당하시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거 피해자 중에서도 미성년자가 있고 더 네. 충격적인 거는 가해자들이 또 10대도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처음 접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이버상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SNS상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이런 유혹들이 참 많을 수 있는데요. 오늘 사이버 폭력 수업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겠지만 오늘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 선생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우리 변호사님 그다음에 학생부장인 제가 답변 드리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해주시죠. 네, 사실 이 범죄도 사이버 폭력인 것인지 저는 궁금했어요. 네. 그리고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이 사이버 폭력에 해당이 되는 건지 또 궁금하고요. 포괄적으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N번방 관련돼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그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 할 텐데요. 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 청소년 그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11조를 보면 제작한 자, 뭐 판매 대여한 자, 뭐 상영한 자, 소지한 자 모두 징역형 이상이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등장하는 음란물들을 만든 행위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최대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받습니까? 최대 무기징역까지 무기징역이요? 가능합니다. 예. 이거 엄청 네. 무거운 죄네요. 이거 실수로라도 만들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이번에 그러면 그 N번방 사건에 해당하는 그 범죄자들이죠. 그들도 이런 제작에 해당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영상을 제작한 사람은 사실상 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방 내에서 사실상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영상을 올린 사람은 상영한 자에 해당하고 또 그 방에 들어온 사람의 경우는 소지한 자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모두가 다 관련이 있네요. 그냥 뭐 봤을 뿐이에요. 네. 호기심이에요. 이런 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무겁게 처벌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관련 법령들 나가고 있는데 청소년 여러분들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가 찾아온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해주시죠. 네,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일 발생하거나 의심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될까요? 저한테 하시면 네, 학생부장님께 가면 그렇죠. 될까요? 학교에 계신 담임 선생님 그리고 학생안전보건 윤리부로 신고를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제일 쉬운 거는 112로 신고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112 그렇죠. 경찰 신고인 그렇죠. 거죠? 경찰에 걸어서 이런 것들을 접했다. 무서워라고 하는 거를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학생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주체는 분명히 가정에서도 있고 학교에서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당연히 존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음란물들을 본의 아니게 보게 됐을 때 혹은 소지하게 됐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공유하게 되는 순간 또 범죄가 되는 시작되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억 안 날 때는 무조건 112를 누르고 꼭 신고를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해 주시죠. 네, 요즘 학생들의 SNS를 통한 집단 따돌림, 저한테 질문이죠, 또? 네. 언어폭력, 협박 등 청소년들
청소년들의 사이버 폭력이 점점 잔혹해지고 맞아요. 저연령화되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음. 있으실까요? 실제 사례들을 들면은 뭐 개인정보 문제가 음. 생기기 때문에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폰이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때문에 맞습니다. 많은 사회 관계망이 형성되고 그 안에서 따돌림이 생기는데 참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 방으로 초대한 다음에 방이 사라져 버리는 이런 네.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막 친구 얼굴들 막 그 저격해 놓은 걸 가지고서 올리는 등등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사이버상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오프라인상에서도 그대로 폭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대로 저연령화. 어린 친구들이 별로 무엇이 잘못되고 잘 됐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지 아닌 일인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오늘 설명 잘 들으면서 이런 사이버 폭력에 대한 문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변호사님께 질문해 주시죠. 네, 청소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처벌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률들이 있는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설명해 주시면 어려우면 안 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그 흔히 얘기하는 오픈 채팅방이나 SNS 댓글 달기를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 세 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로 민사상 손해배상 좀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돈까지 예.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 학교 폭력위원회나 선도위원회에서 징계 조치를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먼저 첫 번째 형사 처벌의 경우는 이런 그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정보통신망법에서 그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러면 변호사님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거는 경찰서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바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들어보니까 민사로도 진행이 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경우는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민법 755조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님의 감독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유 부모님께 불효하게 네. 되는 여러분들 난 돈 없으면 끝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다 배상을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법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엔 뭐 제가 직접 관련되니까 말씀드리면 학폭이 이따가도 언급이 될 것 같지만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은 학교에서 처리가 되지요. 지역청으로 넘어가게 됐지만요. 그리고 선도위에서 여러분들 좀 얼굴 붉히면서 또 부모님 밑에 또 오셔야 됩니다. 민사상으로도 배상해야 되고 학교에 오셔가지고 또 이제 우리 아이가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는 형사처벌, 그렇죠. 민사처벌, 돈. 그다음에 학교에서 학교 폭력과 뭐 학폭위로도 갈 수 있고 네. 그리고 선도위로도 갈 수 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폭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작년까지 쓰던 학폭위는 달라요. 변호사님 맞죠? 이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작년까지 학교 안에 있었던 거지만 올해 3월 1일부터 바뀐 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지원청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좀 교육적 차원에서 용서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넘어가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가서 그렇죠. 거기서는 아이들이, 네. 아주 엄정하게 처리가 되고요. 재심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는 심사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일부 들어가 계시는데 변호사님도 들어가 계시고 아. 지역위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엄정한 처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사이버 폭력에 대한 부분도 학교 폭력에서 명기가 돼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이 전체 학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기준으로 10.8% 정도 맞아요. 되거든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네. 이런 경우도 당연히 처벌 규정에 따라서 가게 되는데 성과 관련된 사이버 폭력의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하게 다룹니다. 성자가 붙는 순간 여러분들이 잘못을 저지른 거는 바로 경찰로도 24시간 내에 통보가 되게 돼 있습니다. 학교 폭력에 그렇죠. 신고가 되면 그렇죠. 곧장 경찰로도 24시간 내에 네네. 성과 관련된 게 들어가게 되면 성추행도 마찬가지, 성희롱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통보가 돼야 되고요. 학교에서 조사 그리고 그 이후의 어떤 과정도 경찰과 공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더욱더 같습니다. 조심해야겠네요. 그럼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실 것 네, 같은데. 학생들이 또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카카오톡, 페이스북
을 특히 아이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 가정하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 어떤 친구에 대해 다른 친구들과 험담을 했는데 그것이 알려지면 처벌받나요? 처벌받습니까? 일단 그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그 둘만의 대화에서 그 친구에 대해서 험담을 한 경우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아, 둘이 했을 땐 둘만의 아니에요? 대화에서. 근데 셋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셋이 하면은 그때부터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 근데 또 유의해야 될 게 이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둘만 얘기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누군가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느냐 그 부분. 전파. 예. 네가 나한테 네. 욕했대 하고 전달을 예,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그런 경우 종종 있어요. 예. 아, 그런 경우 처벌을 받는가? 전파를 한 친구가. 아니죠. 전파를 한 친구가 아니라 그 욕을 한 욕을 한 친구가. 친구가 예. 아. 그러니까 얘가 너 친구에 대해서 이런 욕을 했대라고 하면은 그 둘만의 얘기한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을 요건으로 아, 공연성이 뭐냐면 그 나와 상대방 이해 제3자가 알도록 하는 거. 아, 예. 삼자가 알게 하는 것. 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둘이 카톡에서 나눈 험담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순간 처벌받을 수 너무 있습니다. 중요하네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예 험담을 안 하는 게 답일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드려볼게요. 네. 친구의 페이스북에 헛소문을 쓰거나 욕을 하면 처벌을 받는지. 아. 회사가 달라서 처벌 안 받나요? 아, 근데 페이스북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연성이 사실상 그 전제돼 있 전제돼 있는 그렇죠.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헛소문을 한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아. 그리고 욕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페이스북은 이미 아이들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공연성 예, 때문에 맞습니다. 예. 처벌을 받는다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게 카카오톡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약간 구세대인 것 같아요. 요즘 다 영상 세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유튜브 그다음에 틱톡. 틱톡 한번 해보고 싶은데 거기서도 보면 익명으로 만든 계정에서 욕을 하면 이게 추적되고 뭐 처벌받는지 이런 것도 해당이 네. 될까요? 학생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 IT 강국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서 IP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익명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그 IP 추적을 통해서 본인의 그 IP가 발견이 되면은 사실상 그 해당 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추적이 다 되는 거죠. 더 추적이 잘 되겠죠? 그렇죠. 번호가 있으니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 고유 아이디, 그 해당 아이디로 사실상 그 글을 들어가죠. 작성하기 때문에 네. 그 아이디가 사실상 추적이 된다고 하면은 또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틱톡 외국 거라고 해서 추적 안 되는 거 아니고 더 잘 된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성인 사이트들이 범람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남자애들은 도박 사이트 요즘 엄청 어머나. 많이 들어가요. 아이들이요? 그럼요. 거기에 들어가서 막 코인 거래도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근데 들어가려면은 주민등록 번호를 넣어야 성인의 그렇죠. 본인 거를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의 것을 그렇죠. 무단 도용하면 이런 경우 처벌이 되는지요? 이 경우에도 역시 처벌 규정이 있는데요. 그 신분 확인용으로 사실상 그런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형법상은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되고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또한 성립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걸리네요. 예, 최고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징역까지. 예, 맞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들이 전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전부 다 본인이 배상할 수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부모님. 다 책임지고 예. 어리다고 저연령이라고 하여 처벌받지 않는 그럼 뭐 것이 촉법하고는 상관없이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예, 경우는. 맞습니다. 이게 아. 법에 보면은 사실상 주의 의무를 다 했을 경우 면책한다는 규정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사실상 이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님의 감독 책임을 무과실 책임에 가깝게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범죄 행위가 성립하면 사실상 부모님은 그 피해자에 대해서 사실상 그 위자료를 전부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도 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어도 그러니까 부모님이 더 관리 감독을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법원의 이 판단인 거죠. 예. 여러분들 참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있으시다고요? 네, 처벌과 법적 조치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이버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탁 한 말씀 하신다면? 일단 저는 학생부장으로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도 길어진 만큼 아무래도 스마트폰과 더 친해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사이버 위험성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N번방 이런 경우 본인도 원하지 않았는데 그 안으로 점점 빠져들어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호기심들 조금은 멀리하고 우리 온라인 계약했으니까 수업도 열심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접촉거리 유지하면서 운동도 적절히 하면서 이런 위기를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얼른 계약해서 학교에서 만나면 더 제대로 된 사이버 교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상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사이버 폭력이 그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사건도 있지만 그 방과 후 집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되게 많은데요. 따라서 이에 대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에 따른 좀 적절한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시자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아이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혼자 있는 친구들도 많고 하겠지만 자신을 스스로 잘 관리하고 좋은 것 그리고 예쁜 것 많이 보고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청소년 사이버 폭력 어디서부터 어떻게 막아야 할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학생 여러분들 지금 영상 통해서 본인이 하고 있었던 일들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주의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 주신 선생님 그리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